민법 총칙 이번 시간에는 법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 이외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 이외의 법인격이 인정된 것으로서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인정받아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31조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법인 성립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 한정된 능력만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회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재산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하는 자연인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가입이나 탈퇴를 통해 수시로 변동하게 됩니다. 법인에는 자연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집합체로서 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법에 의해 인정된 공법인과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사법인이 있습니다. 공사법 구별의 시릭으로는 적용되는 법조가 공법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 사법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을 지며 사법인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법인은 상법상 회사와 같은 상사법인은 영리를 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법인이 되며 민법상 법인은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민법상 법인으로 하여 비영리 법인이 민법상 법인에 해당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집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목적을 위해서 재산의 출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 의해 사단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결정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설립행위로서의 정관의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 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의 경우 개개의 구성원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에게 이익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정관 작성이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이 성질을 합동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40조에서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제1호에서 목적, 2호의 명칭, 3호의 사무소 소재지, 4호의 자산에 관한 규정, 5호의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6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호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7호의 경우 사원자격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는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시기나 사유를 정하였을 때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허가를 인정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유가 없는 한 불허가 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여 설립 등기를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는 대항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 등이 있으며 종중의 경우 두 개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혈족의 자연적 단체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종중의 구성원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성과 공동성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입장으로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종중의 경우 이미 탈퇴가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선조의 분묘수로 제사, 종원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므로 종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며
교회에서 교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교파에 들어감으로써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즉, 총 구성원의 3분의 2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종전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의로 귀속됩니다. 총 구성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종전교회를 탈퇴한 경우 탈퇴한 교인들은 교회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며 종전교회 재산은 권리도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동리 불악의 경우 공식적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불악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사회 조직체를 말합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아파트와 같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며 구분 사유자 전원은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면 김포 김씨 종중의 재산이 국가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종액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여 주려 합니다. 김포 김씨의 여자들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중의 구성원이 성년의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포 김씨의 여성들도 분배해 줄 것을 종중에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성년 이상의 남자인 후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었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동손주의 성과 본에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차이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아 종혼에 성년의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종중에 지급된 수용금은 성년의 남자는 물론 여자에게도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명칭, 대표 방법, 총회 운영, 기타 사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격의 취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재산에 대해 사단의 구성원 모두가 총회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총회의 경우 공유나 합의와 달리 단체성이 강한 소유 형태로서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지분권이나 지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보존행위의 경우에도 사단법인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부동산에 관해 구성원 전체의 총의로 소유하게 되나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구성원이 없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없으므로 성질상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재산의 출현에 관해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현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제48조 제1항에서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출현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출현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법인에 귀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전처분의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 즉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를 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 유언의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법인에게 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물권 변동의 경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있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채권 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양도인과 양세인 사이 채권 이전의 합의만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지시채권의 경우 지시채권의 경우는 양도를 위해 배서와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기명채권의 경우 교부를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출현재산 귀속 시기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48조를 특별 규정으로 이해하여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공시를 유효할 경우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더라도 출현재산과 관련된 재산권 이전의 형식을 갖출 때까지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할 수 있으므로 48조를 187조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 설립자의 사망 시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판례의 경우 상대적 귀속설에 따라 출연자와 법인 간 대내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도 48조에 정한 시기에 법인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하는 성립유권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과 관련하여 민법 제43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1호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관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문제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질에 의해 주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산법인의 경우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며 파산법인도 파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때 목적의 범위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인의 행위 능력과 관련하여 자연인과 같은 미성년자 개념은 없으나 민법 제59조 제1항에서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기관의 대표권의 범위와 법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일치합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 행위에 대해 무권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도 함께 준용이 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과 관련하여 제1항에선 법인은 이사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4조에서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권리 능력 밖에 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먼저 대표기관의 행위의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외에 직무 대행자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없는 기관으로는 사원총회와 감사가 있습니다.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강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고비하여야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둘째, 가해 행위가 위법할 것. 셋째,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넷째, 가해와 손해간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강행법규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행인 경우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악이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상대방이 선의이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이사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업무집행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연대에서 배상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연대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기관에는 업무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 감독기관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둬야 하는 기관을 필요기관이라고 하며 두지 않아도 되는 기관을 임의기관이라 합니다. 법인은 자영업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에 관해 일정한 법령 효과가 부여되고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이나 달성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 허가의 취소가 있을 경우 해산됩니다. 총 사원 4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다른 정관 규정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해산 절차와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하게 되며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청산 등기가 격려된 때가 아닌 실질적 청산 업무가 종료된 때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그리고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법 제79조에 따라 법인이 채무를 완지하지 못한 때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목적 이해 설립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에 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이와 동시에 법인은 해산되고 곧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게 될 때, 사원총회 해산 결의가 있는 때 사단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청산법인은 남은 사물을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산과 기타 원인에 의한 청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바뀌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산 전의 기관인 사원총회, 감사, 청산인과 함께 그대로 존속합니다. 법인의 자녀 재산의 경우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에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한 귀속권리자 지정, 유사한 목적에 의한 처분, 이것이 없는 경우 국고기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는 설립등기로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설립등기, 대항요건으로서의 기타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설립 후에도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